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새로 시작하는 자아 찾기. 나이라는 망상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감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그리고 나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망상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탐구해온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표상, 즉 우리의 인식과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늦었다고 느끼는 그 시간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주관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늦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40살이 되어 돌아보면 30살은 얼마나 젊은 나이였습니까? 50살에 회고하면 40도 젊음 그 자체입니다. 70세의 노인이 보기에 50은 아직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죽어가는 중입니다. 2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늦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은 이것입니다. 시작을 미루는 것은 곧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자신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시간표를 강요합니다. 25까지는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30까지는 저것을 달성해야 하며 40 이후에는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허구적 기준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은 이러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삶은 각자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의지의 발현이며 그 의지는 나이와 무관하게 언제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변화의 신호탄이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더욱 깊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 현재의 삶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체된 일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반복, 영원히 메말라가는 느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삶의 본질은 의지이며 의지의 본질은 욕망이고 욕망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우리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그 공허함, 그 불만족은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의지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식물이 빛을 향해 줄기를 뻗듯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지는 본능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갈구합니다. 고통은 바로 그 의지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계신다면 굳이 새로 시작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연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망이야말로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냉혹한 진실도 함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만 정작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권태에 빠집니다. 이 권태야말로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태는 삶의 무의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권태의 상태에 계십니다. 일상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그렇다고 삶의 깊은 만족이나 의미를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대되는 것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성취감이 없으며 한 달이 지나가도 한 해가 지나가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태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의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권태를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 깊은 의미를, 더 진정한 자아를, 더 고귀한 삶을 갈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편함, 그 불만족,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고통 없는 변화란 없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를 찢고 나와야 하듯이 여러분도 현재의 자아라는 좁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결핍과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완전히 만족한 존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눈을 끄고 나의 빛을 켜라.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재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물리적 조건이 아닙니다. 나이도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바로 타인의 시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상세히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존재로서의 자아입니다. 둘째,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자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두 번째, 즉 타인의 평가입니다. 50세가 되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춥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학생 노릇을 한다고 비웃지 않을까?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일가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꿈꿔온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주저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 그의 꿈을 짓누릅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정한 의지를 억압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중의 평가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대중은 유행을 따르고 표면만을 보며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칭송받는 것이 내일 비난받고 오늘 무시당하는 것이 훗날 재평가됩니다. 이처럼 변덕스럽고 천박한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너무나 몰두해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해서 일주일 이상 화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피상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진정한 자아, 즉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찾으시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지적 희열, 예술 작품을 창조하며 경험하는 몰입,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얻는 성취감,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이 경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순전히 우리 내면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음악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우리의 감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적 경험, 진정한 지적 탐구, 진정한 자아 실현은 모두 이처럼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하고 싶은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만약 아니오라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허영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것이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조롱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바로 그 비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그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눈을 끄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켜십시오. 그 빛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자아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또래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중년이나 노년에 이르면 그러한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술과 명상, 그리고 고독의 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철학적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 성찰, 그리고 예술적 관조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홀로 자신과 마주할 때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연결, 쉴 새 없는 자극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잠시도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가 될 뿐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고독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 일상의 잡무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 자신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무런 방해도 없이 어떤 기기도 켜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함께한 시간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해온 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불만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기대를 내면화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예술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철학에서 예술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적 관조의 순간에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 작품 앞에 서면 우리는 잠시 이 모든 것을 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 앞에 섰을 때, 뛰어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 의지는 침묵하고 우리는 단지 관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는 욕망의 고통에서, 시간의 압박에서, 나이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관조의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은 단지 감상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창조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술적 창조 활동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창조적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술적 창조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나이도, 과거의 실패도, 타인의 시선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창조 그 자체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창조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에서 생산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술적 감수성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고통과 기쁨을 모두 맛보았으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젊은이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예술적 시도는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작품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독과 성찰과 예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내십시오. 그 시간 동안 깊이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입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사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실천 덕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으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껴안으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의지의 영원한 현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현재를 파괴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여러분을 일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따라서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늦은 것도 잃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면 그 후회는 오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시작하겠다고 미룬다면 그것은 오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1년 더 늙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의지가 있는 한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지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 의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육체의 시간일 뿐 정신과 의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이른바 늦은 나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며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위대한 여정이 됩니다.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내일 또 한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오늘 10분을 연습하고 내일 또 10분을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쌓인 시간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고독 속에서 걸어가야 하지만 같은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아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삶은 비극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통받고 늙고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비극성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덧없음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며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삶을 긍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성장하기를 선택하고 의미를 추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